안녕하세요. 예, 오늘부터 용금술사를 진행하게 될 시사저널 이승용 기자입니다. 오늘 제 옆에는요, 키움증권 영업부의 최고 마스코트 황혜선 사원이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키움증권 영업부의 마스코트 황혜선입니다. 혜선님은 혹시 유튜브 출연해 보셨어요? 아니요, 저는 유튜브 출연은 처음이라 좀 떨리긴 하는데 기자님이랑 재테크 궁금증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. 예, 제가 유튜브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드릴게요. 이걸로 해서 인지도를 알리시면요, 키움증권 영업부에 전화가 올 거예요. 그래서 혜선님 어딨냐고 그러면 몸값이 올라가요. 오늘 주제는 저 세뱃돈인데요. 네. 설이 오잖아요. 네. 혜선 씨는 뭐 계획 있으세요? 저는 아직 설 계획은 없는데 혹시 기자님은 설 계획 따로 있으신가요? 저 일단 뭐 먹고 자고 쉬어야죠.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설 연휴 때는 네. 부모님한테도 사랑을 보여야죠. 보통은 설이 추석이랑 다른 게 그거잖아요. 세배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혜선님은 세뱃돈 받으십니까? 저는 이제 세뱃돈을 드려야 될 나이라서 자녀가 아니 그건 아니고 미혼인데 부모님한테 용돈식으로 명절 때 조금씩 드리고 있어요. 효녀랑 방송하게 됐습니다. 예, 오늘 근데 드리는 건 정말 마음씨가 좋은데요. 네. 요새는요, 그 자녀가 받는 게 효도가 될 수 있어요. 그 왜 그러냐면 이 세뱃돈이라는 게 국세청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증여수단이거든요. 어르신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주고 물려줄 수 있을까.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상으로 제한이 있어요.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요. 1억까지는 10%고 1억에서 5억까지는 20%, 5억에서 10억까지는 30%,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%, 30억 초과는 50%죠. 대신에 가족 간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해 주는데요. 부부 간 증여는 6억 원, 성인 자녀는 5천만 원,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예요. 형제나 친족 사이에서는 1천만 원까지 가능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내고 물려줄 수 있는가, 이게 고민인 거죠, 다들. 그래서 요새 그렇게 일찍 증여하는 걸 많이 해요. 그러면 세뱃돈으로 받는 거는 비과세인가요? 그쵸.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세뱃돈은요, 합법적인 비과세 증여수단이에요.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액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통념이나 규정이 없어요. 그럼 그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게 금액으로는 얼마?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. 아예 없나요? 예, 그게 재밌는 거죠. 아. 근데 보통 국세청에서는 언제 세무조사를 하냐면 자녀가 이제 집을 살 때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해요. 그때 보통 많이 세무조사를 하거든요. 너 돈 어디서 났냐 이거죠. 그때 아까 말한 합법적인 증여 금액 있잖아요. 네. 그걸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요새 집값이 비싸잖아요. 보통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하려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. 태어나자마자 네. 자녀 명의로 2천만 원 있죠. 네. 그걸 주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11살 때 그때 또 2천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세뱃돈은요, 이것과 별개로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. 그냥 세뱃돈을 받았다라고 네. 하면은 그쵸. 사실상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냥 나중에 나 세뱃돈 받았어요라고 우기면 인정을 못 받아요. 세뱃돈을 통장에 그때 매년 입금이 돼야 돼요. 이러면 국세청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. 그러니까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메모에 세뱃돈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매년, 꾸준함이 핵심. 그죠, 항상 꾸준함이 핵심인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미리미리 이제 자녀 명의의 은행이나 증권 계좌를 만들어 놔야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세뱃돈이 엄청 큰 돈은 아니잖아요. 혹시 어떻게 재테크하면 좋을까요? 요새는 은행마다 어린이용 적금이 따로 나와요. 그러니까 이 왜 어린이용 적금이 나오냐면 네. 은행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고객을 만들어 놔야지 주거래 통장 고객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린이용 대상 적금 상품은 굉장히 고금리 10%, 8% 뭐 이런 상품이 되게 많아요. 은행 적금이자가 10%가 그렇죠. 예.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 중학생 되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로 청약 통장 하나 만드시는 거 좋아요.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어요. 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게 청약 가입 기간이거든요. 가입 기간 항목에서 만점인 17점을 받으려면 만 1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하는데 미성년자 시절에 5년이 채워지면 되게 유리한 거죠. 주식은 어떤가요? 주식도 좋죠. 근데 이제 주식은 되게 두려운 경우들이 손실 가능성이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모두 요새 뭐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꾸준히 우상향하는 ETF나 이런 거 사면 좋죠.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추천하는 게 뭐냐면 네. 요새 관심이 그 자산 배분이라고 하잖아요. 아. 골고루 투자하는 거. 이렇게 해야 나중에 안정성이 좋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본 게 금이에요. 금. 생각해 보시면 돌반지 이게 한 번도 가격이 우하향한 적이 없어요. 매년 어떤 해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수십 년을 지켜보면 항상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금 가격이 그만큼 꾸준히 오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금을 보통 많이 추천하는데 금 투자도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. 네. KRX 금통장이 있고 은행에서 금통장이 있거든요. 오. 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들면 0.01g 단위로 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자녀 명의로 해두면 되게 좋죠.
세뱃돈은 되게 목돈은 아니지만 잘게 쪼개서 가입시킬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요. 되게 좋네요. 저도 바로 이제 시작을 해봐야겠어요. 그때 미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? 이제 받으려고요. 근데 여러분 아시죠? 모든 재테크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.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재테크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?